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요. 탄핵 번복 소동으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가요. 스스로 걷어들이는 소동이 벌어졌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써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1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달변가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입장문을 써서 이렇게 입장 밝힌 건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민주당이 언급했다가 이제 30여 분 만에 다시 주워 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이 번복 소동 어떻게 보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물론 공직자가 법 위반이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헌법에서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인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영역인데 민주당이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 같아서 전 작금의 상황이 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독재 정권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위협했더라면 지금은 정치의 사법화, 갈등을 조정해야 될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사법부, 어떤 심판의 영역으로 가져가면서 정치의 기능을 좀 떨어뜨리게 되는, 결국에 민주주의를 떨어뜨리게 되는 위기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이 민주당의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결국에는 이 민주화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탄핵을 운운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 일단은 저기 한 장관이 어제 하루에 1명씩 탄핵할 거냐, 방금 그래픽도 나가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민주당을 일단 지칭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위헌 정당 심판 청구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저는 한동훈 장관의 대응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헌 정당 심판 청구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상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협박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저 역시도 탄핵이라는 카드를 너무 자주 남발하게 되면 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각의 지적에도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검사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들은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충분히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또는 재판 절차에 임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탄핵을 또 동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 특히 마지막에 이제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것은 결국 공격을 위한 공격에 불과해서 좀 한동훈 장관의 감정적인 언사도 자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장관도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말씀하셨지만 탄핵이 너무 좀 잦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뭐 신중론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좀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을 긋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김용태 최고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의 실종이라는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고 야당의 비판을 좀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야당과 소통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갖춰져 있다면 저희가 굳이 뭔가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을 이유까지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의 이야기가 중간에서 수용되기만 한다면.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장관들의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의 기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지적해도 듣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더 강하게 투쟁하는 방식으로서 탄핵이라는 것을 또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요.
한동훈 욕하기 릴레이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요. 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한 장관을 향해서 좀 거친 표현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좀 욕하기 릴레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 주제를 잡아봤는데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생물학적 어리다는 게 아니라 인격과 경륜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정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덕적을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을 흘려 일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사람들이 다 한동훈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꼭 진시 황제 때 그 지록 유마의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조고, 환관 조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장관은 고급 아파트에 산다, 뭐 얼마짜리에 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일단 도덕성 공방 얘기하면서 이런 사적인 내용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안물안궁입니다. 아 예.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구나. 저는 벌써 송영길 전 대표가 국민들의 판단이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요. 이미 한 패, 1패를 하고 들어간 그런 행위였다라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산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돈이 있다고 해서 악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과거의 586 운동권들이 잘못된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적법하게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도덕성이 문제가 돼서 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재산을 불렸다라면 그것을 그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때 그 도덕성 검증을 하지 못한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실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를 기억해 보면요. 그 당시에 모 민주당 청문위원이 이몬지 고몬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술 취했던 것 아니냐 비아냥을 들었던 민주당 모 청문위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것을 계속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행태는 이미 저는 국민적인 판단을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난 사안이다. 박성민 최고.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진시 황제 때 황간 비유도 했는데 이 황제를 둘러었던 황간 이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쯤 되면 좀 사적인 감정이 한 장관한테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긴 해요. 일단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공인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공직자를 하셨던 분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입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언사만을 쏟아내고 사실상 뭔가 논리와 정책에 대한 지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께서 앞전에 이 주제를 다루면서 한동훈 욕하기 릴레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런 논쟁들이야말로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 키워주기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장관 역시도 대응에 있어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도 아닌 분에게 어떻게 보면 원외 인사인 인물에게까지 그분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섞어서 비판을 하셨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 중에서도 뭐 부적절한 추문 이런 말들은 사실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고 증거와 법리로 말해야 했던 그런 검사로서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는 뭐 그렇게 적절한 반응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결국에는 둘 다 감정 섞인 공방이 너무나 길게 이어져 가고 있고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도대체 이 논쟁을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 한동훈 장관의 반박만 남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착잡합니다. 박성민 최고 방금 얘기하신 김에 뭐 한동훈 장관 이제 체급해준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 나온 김에요. 11월 지도자 선호도를 보니까 여권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이제 1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이 소위 이제 때릴수록 한동훈 장관의 인기, 어떤 체급만 올라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을 향한 비판이
굉장히 유효하게 그러니까 공격으로서 작용했던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발언대에 세우고 무대에 세우는 효과를 줬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역효과가 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을 향한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인신공격성의 발언이거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더 유리한 국면에 처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한 공격들은 안 하시는 게 낫다. 오히려 여러 번 때리는 것보다 묵직한 한 방을 주는 것이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아 저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이렇게 보실 거기 때문에 지금의 좀 감정적인 공방은 좀 이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 전 대표에 이어서요. 어제 그제였나요? 민주당 민영배 의원, 그 유정주, 김용민 의원까지 한 장관 비난에 가세를 했는데 이렇게 뭐 원색적인 발언이 쏟아지니까요. 이 김용태 최고위원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이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민영배 의원이나 이런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송영길 전 대표를 두둔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민영배 의원, 뭐 제가 메신저를 공격하긴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이겠습니까? 위장 탈당하면서 그 당시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할 때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탈당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복당했고요. 근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받았던 분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부끄러운 분이실 겁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런 반성을 먼저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정치를 뭐 후지게 했다라는 표현 등은 글쎄 국민들께서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소리일 것 같습니다.